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신 판례 6번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왜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이번에 최신 판례가 두 개가 어제 위헌 판결이 두 개가 나와서 제가 최근에 이 노량진 우리 모두공에서 강의가 많아져서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내일 오는데 어제 12시까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밤 12시까지 짐도 어느 정도 다 정리해 놓고 싸고 이제 자려고 샤워하고 누웠는데 괜히 봤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한 다음에 그 최신 판례 어제 나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헌 판결 조금 나오라 하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누워서 봤다가 다시 이제 컴퓨터 앞에 가서 노트북 펴고 오늘 지금 공직선거법 한창 촬영 중이거든요, 기본 강의. 그래서 한 오늘은 15분, 20분으로는 못 끝낼 것 같고 한 30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최신 판례는 제가 이렇게 빨리 굳이 안 올려드려도 되긴 하지만 제가 더 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선보여드리고 싶어서 최신 판례 6으로 오늘은 공직선거법 판례는 없어서 지난 5회는 헌법 공직선거법이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도 있겠구나라는 예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헌법 관련된 위헌 판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퀄로 하나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 도로교통법 윤창호법 위헌 사건은 중요는 해요. 중요는 한데 어려운 게 없어.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 결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침해돼서 위반이다. 이거 하나 예상 지문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보람이 여기서 하나 나올 거예요. 예상 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이 3개짜예요. 이렇게 바꿨을 때는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헌법 강의를 하고 기출 분석을 하면서 쌓여진 노하우입니다. 스승님한테 전수받은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두 번째 이 우리 요 두 번째 판례에서 얘 왜 숨어 있어? 자, 이 두 번째 판례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이 판례 자체로는 별이 하나밖에 못 붙어 위헌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11월 25일자 판례가 처음 나온 판례가 아니에요. 이게 그 전에 정당 가입 금지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 정치 그 밖에 정치단체 이 비슷한 판례가 하나 2020년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나와 있던 그 판례의 트리 구조를 제가 PPT로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3인과 재판관 3인이 위헌은 결론은 같은데 근거가 약간 달라지는 파트가 똑같이 2년 전 2020년 판례에서 먼저 법은 심판 대상 조문은 다른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두 개 다 내년에 왜냐면 둘 다 기본권까지 관련된 판례라서 경찰 통치구조 아닌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니까 통치구조 판례는 우리 경찰 간부, 경찰 순경 수험생 분들은 보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 다 기본권 관련된 판례라서 각종이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프린트와 PPT를 보시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창호법은 프리퀄로 자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때문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서 삼진아웃죄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강력하게 해달라. 찬반 좀 나뉘는 거 나중에 헌재 판시에서 위헌 판결에 논거로 하나 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돌려치기로 말을 하는 문구가 하나 나와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회의 통과 쭉쭉 돼요. 자,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이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잠시 뒤에 이 심판대상 조항을 보실 거예요. 프린트로는 다 해드렸고요. 여기서 원래 삼진 아웃제였잖아요. 3번이면 아웃. 근데 2회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이 판례의 결론을 말하면 가혹하다예요.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가혹하다. 그리고 형량도
상한보다 하한을 보세요. 2년이고요. 징역 1,000만 원입니다.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도 형편없이 낮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한 사람의 지인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 법 일반 감정도 음주운전만큼은 이제 음주를 했으니까 봐달라 이런 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벌써 우리는 이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이 감정이. 음주를 했으면은 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자기가 실수를 할 걸 알면서도 먹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견해는 있어요. 그런데 강의할 때는 요즘 한참 공직선거법 강의하다가 막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지금 공선법 시간 아니라서 얘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돌아가는 정치 이 판과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욕은 아니어도 조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참을 때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윤창호법 이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갖고 있어요. 제 표정이 드러나죠. 마음에 안 드는 이 표정. 이 너무 낮은 그런데 위헌까지 내렸어?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2회 이상 윤창호법 그거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낸 그 판례 제목이 아니고요. 헌재에서 요약한 공식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그래서 첫 번째 표지에 1번에서 이 판례, 그리고 2번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오늘의 콘텐츠 제목에서 별이 2개 붙어 있는 건 얘는 처음 나온 결정에 의해서 이제 좀 이따 볼 것처럼 처음 나온 판례라 그 자체로 중요한데 복잡한 법리는 없어. 근데 사실은 조금 복잡한 건 2번 판례인데 나왔던 거야 이미. 자, 그래서 별이 1개 붙어 있는 거고, 여러분 맨 아래 보시면 드디어 이제 제가 민법도 책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경찰 헌법 핸드북을 작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제가 약속한 그 모든 분들한테 유튜브로 그 핸드북 기본 강의를 유튜브로 부서법령 올려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 올려드릴 겁니다. 유튜브로. 아마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결론은 물론 2인의 반대 의견은 있긴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을 풀기 위해서는 이 법정 의견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거예요. 이 조항 중 여기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결정 선고받았습니다. 자, 표지 뒷페이지 넘겨 놓으신 상태에서 하나씩 봅시다. 심판대상 조항은 얘예요. 그리고 나서 44조 1항은 참조조문이거든요. 보실까요? 자,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따로 안 읽을게. 자, 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에 따른 건설기계에 포함해서 이렇게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관련 조항이지. 좀 전에 보셨던 44조 1항. 이 항은 생략하고. 자, 첫 번째. 책임과 형벌관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인데 이 PPT를 지금 제가 이 모든 걸 제가 이게 지금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이 PPT 만들고 자료 만들어서 이제 오늘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그 조금 이제 비몽사몽하긴 합니다. 지금 낮에도 계속 그 마무리 짐 싸다 와가지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그 기호가 첫 번째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좀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얘가 별이 3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에요, 시험. 자,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위반 안 됐다는 겁니다. 판례가 위헌 판결이 나오면 요즘은 위헌 판결 안 됐던 그것도 꼭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위헌 판결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그 이외의 것도 허를 찌르는 게 많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의 요건에서 어디 탈락인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직접성이 없어서 각하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 여기는 끝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그 동그라미에서 첫 번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있고 끝쯤에서 밑줄 쳐놓은 바로 윗줄에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여러분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모든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가볍게 먼저 기본기로 터치할 거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잡고 두 번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먼저 잠시 뒤에 보시고, 이렇게 위헌 판결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읽는 밑줄만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은 저랑 같이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읽는 거고, 전체를 위헌 판결은 정독해 주시고요. 이런 판례는 결론을 물어보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보실 예상 문제 두 번째, 그런 것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20분, 30분을 투자하고 자료도 필요하면 뽑고 이렇게 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니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여기는 이렇게 정해서 밑줄,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약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위헌을 하려고 결론을 내놓고 이제 그 근거를 하나씩 대는 거예요. 너무 아무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사이에 얼마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과거 위반 행위가 예컨대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몇 달 전에 발생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과거에, 그 사이에는 이제 장기간의 시간도 지났고 이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이제 좀 이따가 여기만 전체를 읽을 거고요. 그 밑줄로만 지금 쭉쭉 보실게요. 이를 앞에 있는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래서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구별해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다음 밑줄, 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뒤에 저질러진 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런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네요. 아무튼 찾아본 적은 없는데 저야 헌법재판소 연구관 밑에 재판관 밑에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다 찾아봤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심판 대상 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 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다음 동그라미에요. 그 다음,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격히 처벌하니까 얘도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 판례를 그냥 신문에서 봐도 도로교통법 조항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책임과 형벌관의 비례 원칙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됐다 결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예상 지문 1번 같이 나오면 보십시오. 이 페이지 예상 지문 결정의 의 밑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이 규정에서 이렇게 처벌하는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지문입니다. 첫 번째 점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한 번만 딱 그 강의를 안 들어도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교수님께서 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헌법에서 지문의 가운데를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실제 기출도 많습니다. 반복적 음주 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쭉 보고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 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틀릴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세 문장 뜯어서 길게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예상 지문처럼 바꿔놨을 때 이거는 좀 전에 별이 하나 붙어 있는 건 이 결론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자, 금방 봤는데도 한번 해봅시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에 거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제 뉘앙스 오셨나요? 이렇게 바꿨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 투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하고 얘랑 잘 매칭해서 이래놓고 뒤를 딱 이렇게 그럴듯하게 맞게 바꿔놓으면 사실은 새롭게 나온 훈제 판례는 결론만 물어보는 거에서 틀릴 사람은 없어요. 아예 그 판례를 보지 않은 이상 한 번이라도 봤으면 결론으로 해서 틀린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지문을 하나를 더 얼마든지 추가해서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수 있고, 아까 밑줄만 같이 읽었던 그 중에서 몇 개를 또 추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형식으로 내든 1, 2, 3, 4, 5로 내든 충분히 가능한 지문 구성입니다. 이런 것들 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 진짜 시험 대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여기에 있는 이 파트를 다 쭉 읽어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은 결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프린트의 지문을 다 읽진 못했어도 여기에 있는 이 기출지문, 특히 두 번째 기출지문 정도를 맞출 수 있도록, 자, 이 결정의 의의는 써 있는 대로예요. 2페이지 예상지문 위로 올라가셔서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처음 헌재가 판단한 거다. 밑에 있는 건 다시 한번 요약한 겁니다. 결론. 이 결정의 의의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헌재 판결 요지, 어제 판시가 됐으면 아직 전체 결정문이 올라오진 않았고 이렇게 결정 요지가 올라온 걸, 결국은 전체 결정 요지가 필요한 건 나중에 통문제 대비용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이 정도만 알고 여기에 있는 이 핵심 한두 페이지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 공부입니다. 누구나 다 맞추고 쉬운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두 번째 판례는 이런 의미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처음 나온 판례라면 제가 별을 3개를 붙였을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별이 하나야. 마지막에 얘들을 다 보고 나시면 이 구조요. 이 구조. 이렇게 3인 3인 아까 여기다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 이게 이 판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 똑같은, 그리고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닌 것까지, 아니 그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못하게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안 된 것까지 결론이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고 제가 여기다 써드렸어요. 자, 프린트 4페이지. 4페이지에서 예상지문 밑에 있는 문구를 한번 먼저 보세요. 이 판례가 별 1개짜리 중요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 장에 있는 판례 3번, 그 3번 판례에서 이미 판시한 것의 재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이 5페이지에 있는 그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금지 사건, 그게 기본이 되는 판례예요. 그 트리 구조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문만 달라요. 여기는 사회복무요원. 자, 넘겨보시면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제 책도 당연히 기본서와 문제집에 다 있지만 요약서까지, 이 판례는 제목이 맨 마지막 페이지로 오시면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금지 사건. 근데 판시사항 보시면 나는 소국으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 있죠. 다. 여기서 어떤 기본권이 제한돼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런데 3인 3인이 나뉘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3인 3인이 나누면서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한 쪽에서는 이 3인 중에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과잉금지 원칙 판단 기준에서 보통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까지로 하고 나머지 침해 제도성, 법익의 균형성에서 탈락되는데, 이 3인 의견 중에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한 쪽에서 수단의 적합성 없는 판례로 얘나 걔나 다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문제를 꼬아서 문제를 냈을 때 하나를 통으로, 아니면은 이 판례도 이 최신 판례 때문에 이 과거 판례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감을 잡으시고, 이 세 번째 판례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문제만 잠깐 읽을 거고. 자, 이래서 먼저 어제 나온 구조는 이미 우리가 그 3번 판례에서 이미 나왔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도 적용했는지 봅시다. 심판 대상 조항 먼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여기 2항 조항에서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경고 처분하되 이렇게 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정당은 그 2020년 판례에서나 여기서나 똑같이 헌법에 위반 안 돼. 근데 여기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여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다뤄드렸으니까 참고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조문이 얘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문에서 이제 얘를 언급하고 뭐 때문에 무슨 권리를 침해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문 때문에 이 사람들의 뭐가 침해됐냐고.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그 결론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로 이제 오셔서요. 처음에 있는 2페이지 그 관련 조문 밑에 있는 이 사건 관리 규정에 대한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여기는 심판 대상 에서 이미 이렇게 예만 위원이라고 아까 밝혀주고 있어. 근데 여기 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조항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당 부분도 기각을 했어요. 이전 판례랑 똑같은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여기 위헌 판결 받은 얘만 지금부터 같이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위는 둘 다 공통적으로 명확성 원칙 위반은 똑같아. 근데 여기만 3인 합쳐서 위헌이면 위헌 결정 정족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달라도 그러니까 중간에 논거는 달라도 결론이 3인 위헌, 3인 위헌이라서 정족수를 넘겼습니다. 만약에 3인이 불합치 의견이면 이 판결의 결론 주문은 헌법 불합치예요. 가장 유리한 걸 더해서 결국은 위헌 판결은 못해도 그의 차선이책으로 유리한 거를 해주기 때문에 3인이 예를 들어 헌법 불합치, 3인은 위헌이라면 이 판결 주문은 헌법 불합치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잠시 뒤에 보실 겁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가 앞에 우리가 제가 3번에 있는 기존에 나왔던 판례도 똑같아요. 그 대상 조문만 다르고. 그래서 이 결정 잠시 뒤에 이제 우리 이 프린트로 보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만 하나 그 정도로만 나올 겁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위헌 판결된 부분만 보실게요. 이 정당 부분까지 여기는 목수해법 전부 침해 안 돼가지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제목부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좀 전에 보셨던 파란색 밑줄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재판관 3인 트리 구조로 해놓을까요? 재판관 3인. 자,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형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고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이게 헌법이 위반됐잖아요. 그러니까 위반됐는데 무슨 권리를 침해해서 얘가 제한됐고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판례예요. 그러니까 유창헌법은 처음으로 나온 판례지만 어려운 판례는 얘예요. 얘랑 2020년 판례.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반복해서 나오면 무조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기준, 여기는 여러분들의 현관펜입니다.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야. 잣대를 느슨하게 되면 또 소국 기각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별이 2개예요. 자, 3페이지 이제 맨 위로 우측 위로 올라가시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하여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바꿀 수 있어서 별을 2개나 여기다 쳐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 아까 오선지로 만들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헌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회에서 봐주기도 어려워. 선회에서 봐줬다고 하면 명확성치 위배 아니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봐줄 수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서 이를 예시로 규정해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불명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논거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서 아까 뭐예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되는데 침해까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에서 입법 목적은 정당 하나 다음부터 읽을게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니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좀 전에 보셨던 그 밖의 정치단체, 얘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정당에 준하는 단체.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갔고, 그 다음에 3위는 이렇게 여기는 판결 요지에 과잉금지 원칙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 이 프린트에도 있고요. 그래서 판단해 준 사람들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공부를. 그런데 이런 목적은 정당 하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니까 침해 최소성 이전에 벌써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까지 없다 해서 목수해법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없는 거는 어떤 그 책에든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가 가장 많게 침해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끊겨서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고 하는 판례들은 그렇게 수단의 적합성 없는 것만 묶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하긴 하는데 너무 많아요. 최신 판례 위주로 제가 해드립니다. 수업 시간에는 예전 것까지 안 하고. 이래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동그라미 사회복무요원은 민간 영역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국가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행정 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넘기셔서 따라서 다음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침해 최소성 원칙도 위배되고 공사 비교해보니까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커. 그래서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그런데 3위는 밑에 엄격한 기준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 똑같아요.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그 판단한 그 근거까지 똑같아.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 동그라미는 그럼에도 위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 및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니까 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인 이상 따로 과잉금지 원칙은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재판관님들 이전 그 판례에서도 똑같아요. 자, 결정의 의 읽어보시고 여기는 일부러 X지문으로 제가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신 판례 위헌 판결 나온 걸 이렇게 정선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계속 그 컨트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바꿨고요. 마지막으로 이 판례에 보다 먼저 나왔던 이런 트리 구조. 자, 이제 마지막 5페이지 제목 보시고 여기는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및 금지를 한 이 초중등교육 자, 이 여러 가지 이 법 조문 중에서 이 다가 똑같아요. 구조가.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 조문에서 아까처럼 정당 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 그래 놓고 요 3인 3인의 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예상지문 만들어 드렸는데 가장 노멀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해서 뭐가 침해됐어요? 표현의 자유 및 그 정답 가입 결성 못하게 하니까 정치적 그 결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위반된다.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그 전에 비슷했던 게 반드시 오히려 최신 판례보다 그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정독하시고 지금 위헌 판결만으로도 얼마든지 소거법으로 위헌 판결 아닌 것들을 다 걸러내서 실제 시험에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요. 자, 이 판례의 의의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프린트를 읽어보시고,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거는 그러면 여기 해드렸죠? 여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여기 그 밖에를, 여기가 정당이면 오지. 근데 여기가 X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로 보시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말고 값을 병정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3주 만에 만났잖아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지능범죄 사이버 팀장한테 기자가 질문하지. 그러면 1년에 7,300억 정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작년 집계 기준으로 뭐 5천억, 6천억, 이제 작년이 7,300억 됐고 올해는 더 많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딱 두 마디 하고 가버려요. 정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라든지 쉬는 시간에 머리 식힐 때 영화가 엄청 재밌고 스토리가 좋고 뭐 그런 걸로는 명작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엄청 그 정밀하고 지능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게 피싱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역시 저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더라고. 특별한 걸 말할 게 있어요. 그 수사팀장이 첫 번째는 수상한 번호는 받지 말아라. 이제 김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수상한 번호는 받지 말아라. 혹시 몰라. 뭐 택배기사인지 받았는데 돈 얘기를 하면 끊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버립니다. 이것 말고는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말을 하고 대꾸를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거가 일맥상통해요? 수능 만점자한테 물어보면 학교 공부에 충실했고 기본서만 교과서를 열심히 받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보이스피싱이야말로 돈 얘기를 하면 끊으세요가 제가 볼 때는 명언이자 정답 같아요. 자, 오늘 어제 나온 최신 판례 따끈따끈한 그 위헌 판결 두 개를 PPT 그 화면에서 보셨던 예상 지문 그런 그 쉬운 그 지문 그 위헌이다 이거 말고 그 각각 포인트 짚어드렸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기억해 내신다면 이렇게 반드시 컴팩트하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리라고 저는 계속해서 확신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은 물론 이제 그 개정법이라든지 더 컨텐츠가 추가되면 제가 이제 뭐 짧게라도 올려드릴 건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위헌 판결이 안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 1년 중에 작년도 참 유일해. 거의 헌법불합치 아니면 위헌 하나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 세 개 막 나올 때도 있는데 예전보다 한 달에 쏟아지는 위헌불합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모아서 잡아도 시험 문제 푸는 데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얘를 확실히 잡는다는 전제로.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줄 클로저 이상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